삼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로 또 떠나봅니다. 자, 저희가 아직도 이제 BC 한 2000년대 이야기에서 많이 좀 머물렀는데 얼른 또 진도를 뽑아야 또 성경 이야기도 좀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 이 기본 배경 지식을 좀 우리가 쌓아둬야 다음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좀 듣지 않을까 싶어서 고대 근동 이야기 조금 더 오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은 한림성서연구소 주원준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주원준입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집트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저기 기원전 2000년대 중반기 히타이트 얘기를 좀 하려고. 히타이트. 말 잘 타잖아요. 예.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책 얘기를 좀 이렇게 시대별로 좀 인상적인 사건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은 하나도 안 나가죠. 책 많이 나간다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걸 보고도 책을 읽어?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다. 하루에 막 뭐하러 책을 읽지? 몇백 권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몇백 권씩?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은 2000년대 중반기로 잠시 가서 히타이트 얘기를 할 건데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원전 2000년대 중반기면 한 1500년 정도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1000년대 정도의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 세우기 전에 그 근처에 한 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없는 아닌가요? 민족도 없나? 민족 개념도 없지 않나요? 조금 애매해요. 이때 이스라엘이 있었으면은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사울 그때 나라를 세울 때. 그 이전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론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예, 그게 한 기원전 12세기경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왕국 할 때 얘기할 건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없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없죠. 그래서 그때도 민족이죠. 민족이죠. 예, 나라의 어떤 그 체계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나라, 그러니까 국가 체계를 세운 거는 사울이나 다윗부터고. 그때부터고. 네, 그 이전에 뭐 판관 시대, 개신교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긴 했는데 그것도 그게 국가 체제냐. 그죠? 대신 이제 그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는 있었던 거고. 근데 그 무리가 이스라엘로 특정이 되느냐 아니면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하피루나 샤슈 같은 그런 무리들로 그냥 지정할 수 있느냐. 원오브댐이냐. 그렇죠. 원오브댐이나 아니면 그 경계가 있느냐 과연. 경계가 있느냐도. 예. 그런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500년 전에 히타이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돼요. 예. 그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요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지도인데 요렇게가 기원전 1500년 전 정도에 이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세우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대강 이랬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노란색 지역은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생각하기에 최대 이집트의 강력은 이렇게 길게 늘어선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여기다 군대를 갖다 놔야지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 시나이 반도부터 자기 영역이고 나일강 삼각주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의 한이고 이게 미탄니는 나중에 아시리아로 바뀌고 하티가 이제 히타이트인데 얘네들은 이집트의 풍요로운 땅을 가려면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를 여기 어디 갖다 놓으면 아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은 지정학적인 요충지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하고 나일강은 인구가 많고 대국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막으면 이제 본진은 좀 안전한.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모든 세력이 다 요 길을 원하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도 여기 이집트에다가 대군을 갖다 놔서 여기에 이제 식량도 많고 뭐 이렇게 되면 요 군대를 어떤 경로로 이동시키냐면 요 경로로 이동시켜야 돼요. 나머지 사막이고 지금 뭐 여기 다 고속도로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정학적인 요충지인데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이 언제부터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느냐?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건국되기 한 500년 전부터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히타이트 시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천안 삼거리 휴게소 같은.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은 약소국의 운명이 어떤지는 우리가 대충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피곤하지. 피곤해요. 그러니까 양쪽 눈치 다 봐야 되고 이제
걸로 갔는데 히타이트 얘기를 좀 들으려면은 히타이트가 우리가 기원전 3000년대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네 나라를 이제 그 언어를 전해주고 그다음에 식민지로 삼고 한 얘기 했는데 그동안 히타이트는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좀 역사를 건너뛰면 기원전 2000년대 중반에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제. 근데 강대국이 됐을 때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인도 유럽어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히타이트어를 발견할 때 아시리아하고 사인이 비슷한데 문자열은 이게 아시리아어로 읽으면 안 읽혀요. 근데 독일학자들 모빈켈 같은 사람이 이거를 독일어로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읽히는 거예요. 말이 옛날 독일어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 인도 유럽어다. 그러니까 어족이. 그러니까 쐐기 문자로 써 있어서 하나는 아카드어는 세머지만 요거는 인도 유럽어다. 그래서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족을 구분할 때는 어순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발음이 중요해요? 아니요. 그냥 언어 체계 자체 시스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한국어랑 중국어나 영어처럼 네. 예, 완전히 그 발음이나 그 언어의 그 기본적인 형태소나 이런 것부터 완전 시스템 자체가 틀린데 히타이트가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히타이트도 큰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근데 요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럼 인도 유럽어족은 독특하게 봉건제를 실시해요. 유럽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나라를 운영할 때 그 각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다 알아서 해. 대신에 약속 몇 가지만 지켜. 아니 그게 어족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희한해요. 그게 보면 히타이트는 이렇게 봉건제를 실시했고 우리가 할 때는 정치 세력권으로 그죠? 네. 어떤 그 세력권에 의해서 그런 정치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이 어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도 그런 걸 잘 안 했고 이집트는 더 안 했어요. 이집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 노란색 지역이 전부 우리가 아넥세이션이라고 하는데 병합 그러니까 국경선을 늘려가는 전략이에요. 여기도 파라오 땅, 여기 점령하면 여기도 그런 파라오 데는 이제 관리를 보내나요? 예, 자기가 관리를 보내서 다 파라오가 직접 통치하고 고유에 뭐 하고 있던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히타이트는 그 유럽 봉건제하고 비슷해요. 그 마을 안에서는 성읍 안에서 니네들이 다스리되 두 가지 약조를 하면 되는데 하나는 중앙에 히타이트 왕이 군대를 보낼 때 너희들도 군대를 보내서 참전을 해야 돼. 우리 쪽에서.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식량이나 조공 바치는 거. 그 정해진 거. 요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봉건제를 실시한 거예요. 봉건제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이제 공건 계약을 매해 맺어요.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맨 앞에 우리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서로 한 역사가 있어요. 어느 참전을 같이 했었고 이런 걸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올해 잘했다. 뭐 식량도 잘 보냈고 뭐도 했고 잘했다 칭찬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도 이거 하기로 한다. 그리고 약속 끝 도장 끝. 그래가지고 문서를 하나 남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이 계약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문이나 이런 걸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히타이트의 역사는 그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도 왜 뭐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걸로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시려고 했어요? 예. 성경에 특히 이제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가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약 맺는 문서인데 도대체 신이랑 계약을 맺는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고 계약을 맺어서 이 문서로 남긴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요걸 연구하다가 크게 두 가지의 지금 연구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히타이트 종주 계약 문서와 형식이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신명기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쭉 역사가 나오고 이런 인연이고 11장부터 이제 그 26장까지 조약문 그러니까 법률이 나오고 마지막에 마무리인데 요 형식이 히타이트 종주 계약 문서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 자기 신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 지방에 그러니까 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은 종주 계약을 맺을 때 을의 입장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 문서 그 문학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계약 전통이 그 형식에 얹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뿌리는 그 문학적 형식의 뿌리는 그거 아니냐 이런 연구가 많았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천년대 가면 얘기했지만 아시리아도 이런 종주계약 문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설득력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더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아시리아 침략기에 그건 천년대 가서 할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문학 전통이 여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작은 나라들은 그런 종주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 계약을 맺은 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타이트 청동판이거든요. 어유 저때 저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동판인데, 와. 그러니까 쐐기 문자를 쓰는 거는 점토판에 쓰는 건 간단한데 청동판에 쓰려면 이걸 확대해 보면 이 글자를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때려서 새긴 것 같거든요. 이거 굉장히 묵직해요. 보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종주 개혁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히타이트가 주위에 봉신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왕자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근데 왕은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얘 변방에서 온 애인데 똑똑해. 똑똑해. 쿠룬타라고 하는 왕자거든요. 쿠룬타 얘가 참 괜찮아. 그래가지고 얘를 나중에 키워서 자기네 나라 보내면은 얘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우리 히타이트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왕자가 보니까 이게 투탈리아인데, 아니 아버지가 쟤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나. 쟤는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를 쿠룬타를 이제 장성해가지고 너는 니네 나라 가서 왕이 되어라.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제 그 임명했어요. 근데 쿠룬타가 가자마자 군대를 모아가지고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를 쳤어요. 그러니까 왕자 말이 맞은 거예요. 저는 믿을 만한 놈이 아니다. 근데 얘가 하투샤에서 자랐으니까 하투샤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사가 어디 있고. 네. 그래서 하투샤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게 자기 아버지가 히타이트 왕하고 맺은 종주 계약 문서예요. 네. 요거부터 찾아서 이거부터 없애는 거예요. 계약서를 없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맺은 그 굴욕적인 계약 문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자 새끼를 키웠구만. 그렇죠. 그래서 쿠룬타가 이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 먼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없애서 어떻게 없앴냐면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의 길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걸 발굴한 거예요? 그걸 발굴한 거예요. 1980년대에 발굴이 된 거예요. 야, 1980년도? 예. 그럼 몇 년 만에 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온 거예요? 3,000년. 야, 저거 어떻게 찾아지냐. 와. 그 하투샤 그 개발하다가 나온 건데. 대단하다. 3,000년 만에 저게 예, 나와요. 예, 우가리도 그렇고. 근데 완전히 다 부셔버리진 않고 어떻게 그래도 묻어놨네. 그러니까 땅에다 묻는 게 그 지하의 저승의 신들한테 바친다거나 효력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중에 너무 급히 없어서 이걸 녹여버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투탈리아가 저 진짜 왕자가 저놈 좀 못 믿겠는데 해가지고 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쳐요. 다시 금방 이게 회복이 돼서 얘는 나중에 도망갔고, 근데 본국에 갔지만 그래도 종주 계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시 종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히타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밑에 작은 나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히타이트는 큰 나라인데 아시리아도 큰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하고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전쟁을 할 때 요 밑에 작은 나라들을 동원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경제 봉쇄가 있어요. 요즘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네, 합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상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너희 상인들은 아시리아로 건너가서는 안 되며 아시리아 상인들이 너희 나라로 넘어와서도 안 된다. 아시리아 상인들이 너희 나라를 횡단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그는 너의 나라를 통과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너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를 잡아 태양에게 보내라. 태양은 히타이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국들이 싸울 때 얘네 이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저 나라한테 이 타격이 가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처음에는 적들하고 일단은 통행이나 이 통상을 끊어버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록도 남아요. 네. 지금하고 똑같네. 그러네. 그러니까 하는 짓은 별로 안 다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제국이라고 하면 그냥 싹 완전 절대 권력 갖고 그냥 다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봉건제를 했어요. 히타이트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가 카데슈 전투할 때 얘기하겠지만 카데슈 전투할 때 이집트는 이집트 대군을 몰고 나오는데 히타이트 쪽은 작은 부대들의 연합이에요. 봉건 그 작은 나라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온 연합군이에요. 예, 그 성격이 달라요. 군대의 성격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연합군이 이겨요? 나중에 이집트 그 약간 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보기 따름인데 결국 히타이트가 이긴 거죠. 방어 승이니까. 예. 근데 이제 통상 이거 연합군이 이기더라고. 또 하나의 얘기는 여기 이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큰 나라들 있잖아요. 하티, 미탄니는 나중에 아시리아로 바뀌고 밑에 이제 바빌로니아, 여기 이제 이집트 이게 큰 나라들하고 작은 나라들의 문헌이 남아 있는데 큰 나라들의 문헌하고 작은 나라들의 외교 문서의 톤이 달라요. 큰 나라들은 외교 문서가 점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끼리만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의 왕이 이집트의 왕한테 편집을 이게 아마르나 문서에 있으면 오나의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요. 급이 같다는 급이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 왕들은 형제로 안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교에게 틀리고 자기네 편인데도 자기네 편인데도 그럼 작은 나라 왕이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우리도 형제여라고 부르고 싶잖아요. 그럼 형제여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랄마. 아니요. 그거를 그대로 그쪽 왕한테 보내요. 야, 제가 니네 밑에 있던 애가 나한테 형제라고 보냈다. 진짜 형제들한테 회람을 시켜. 야, 너는 봐라. 얘 형제라고 보냈는데 그럼 가서 맞냐 이거? 두들겨 부셔놓는 거지. 그렇게. 이 자식이 지금 정신 못 차린다. 직급을 알아야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큰 나라들은 이렇게 점잖게 오나의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작은 나라 외교문서는 안 그래요. 작은 나라 외교문서는 세상에. 이제 여기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에 뭐 카데슈도 있고 시돈, 티로, 나중에 여기 예리코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다 이게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입니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조그만 성읍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르나 문서나 이런데 편지를 남긴 거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저 옆에 나라에 있는 저 조그만 왕들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서로 견제. 아유. 쟤는 저번에 전쟁 나갈 때 5만 명 파견했다고 그랬는데 다 그 노인네들하고 어린애들이고 우리가 2만 명 나간 게 정예부대고요. 그다음에 조공을 뭐 쌀 10가마니 바쳤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20가마니 바칠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뭐 다 쭉정이만 10가마 바친 거고요. 그리고 히타이트한테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집트에도 사신 보내고 그런 놈들이니까 쟤는 믿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면 그리고 쟤네들 성읍까지 저가 다스리게 해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이 갖다 바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위에 놈은 또 그 보면서 또 흐뭇하게. 양쪽에서 다 그게 오겠죠. 아니 원래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네. 소국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소국들이라고 이제 나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가 여기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우가릿이라는 나라, 제가 이제 뭐 번역하고 책 쓰고 하는 나라 우가릿인데 우가릿 옆에 카트나 뭐 하마트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하마트 저 하마스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예요.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카데시 나중에 카데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고 여기 이제 아무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히타이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봉신 국가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우가릿은 항구 도시라서 부유했거든요. 우가릿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대신에 우가릿은 군대를 금지시켰어요. 그 대 옆에 여기 아무르가 아직 안 나오는데 군대까지 있으면 아무르는 가난한 도시거든요. 거기는 군대를 키우게 하는데 어느 돈으로 키우게 하냐면 우가릿의 돈으로 키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국들이 소국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특히 경제 봉사하고 이럴 때 그 밑에 소국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 같은 게 좀 보이는 거예요. 큰 나라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나라라고 그래도 굉장히 번영하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데 우가릿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고 나중에 그 자기네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독자적인 신화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디예요? 저기 레바논 정도인가요? 네,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요? 시리아 국경에 딱 걸려 있는데요. 시리아 남쪽 국경에. 그래서 제가 못 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리아 갈 수 있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여기인데 이제 그래요. 우가릿은 그게 번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년 후에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나라 여기 있었는데 중에 우가릿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우가릿이 무력은 약했는데 자신만의 언어를 썼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종교 체계를 좀 남기려고 했던 나라 같아요. 그래서 무보다는 문이 앞서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나중에 그리고 바알 신화가 사실은 우가릿에서 나온 게 우리 지금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편에 이런데 바알신에 영향받은 구절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가릭 공부하면은 이상하게 또 이스라엘이 좀 보이고 좀 그래요. 야, 근데 저 때도 그럼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진흙으로 된 외교 문서를 이렇게 그렇죠. 구워서 당시에. 준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카이브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발굴을 할 때 어떤 큰 건물을 발굴했는데 한 방에서 토판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옛날에 이 문서 보관소였던 것이었구나. 아카이브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다 하면은 보통 아카이브 안에서 한 나라로 된 언어의 문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보낸 것도 있고 자기네가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다자간 외교를 한 거야. 그렇죠. 다자간 외교를 이제 그때부터 한 거죠. 예. 저희도 뭐 그때 G7 이런 거 했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세 나라예요. 모이고 시돈 모이고 그러니까 이집트,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세 나라가 하다가 아시리아가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이제 미탄이 무너지고 나서. 근데 아시리아가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그냥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탄은 다 망했고 아시리아는 대국이 됐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니네가 세상을 그 동네를 점령하긴 했는데 몇 년가나 보자 이렇게 아직은 한 50년 100년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티켓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시리아가 좀 나중에 들어가요 이 클럽에. 근데 들어간 다음에는 아시리아도 똑같은 짓을 해요. 사다리 걷어차기. 밑에 있는 애들 못 올라오게. 자기네가 다 이제 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세상에 이제 나중에 한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데 하나 생겨가지고 큰 세력들끼리는 자주는 안 싸웠던 모양이군요. 싸울 수가 없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경계가 되는 지역만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한번 싸우게 되는 것이 이제 히타이트가 이게 남쪽으로 남하할 때 그때 이제 미탄니하고 싸우게 되고 여기 아시리아가 있으니까 아시리아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 쪽에서는 필요한 게 이 항구예요. 지중해 항구. 근데 히타이트가 여기를 이집트랑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히타이트나 이집트 쪽에서 이 항구에 있는 나라들한테 너네들 교역하지 마. 항구에서 온 물건들, 지중해에서 온 물건들 아시리아도 넘기지 마.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요 시리아 팔es티나 요 지역은 여러모로 교통의 요충지예요. 요 항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영불관에 있었던 봉쇄령 뭐 이런 거네. 그런 거예요. 못 쓰게. 그건 2차 대전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안에 상륙해 갖고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굳이 지금으로 따지면 히타이트는 어디입니까? 터키입니까 저게? 터키예요. 터키죠? 터키의 조상이죠. 터키고 미탄이는 이란인가요? 이라크. 아니 시리아. 여기가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가 돼요. 미탄이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시리아. 그럼 밑에가 이제 이라크. 이라크. 바빌로니아가 이라크. 여기가 이란, 엘람 쪽이. 그들의 조상들이죠. 네네네. 자, 하여튼 한 3,000년 전쯤 있었던 특히나 이제 히타이트 우리 교과서에서도 히타이트는 좀 봤는데 그렇죠. 그 철기 양반 문명 아니에요 히타이트가? 히타이트가 철기인가요? 철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인데요.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고 철기를 일부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았고. 철기 문명의 시원 아니에요 저게 히타이트가. 근데 좀 미탄 같기도 해요. 히타이트가 미탄에서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제 미탄 안 나왔어요. 미탄 안 나오죠. 미탄 잘 안 모르니까. 히타이트부터 나왔죠. 미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높아요. 미탄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탄이 저기가 어렵잖아요. 저렇게 바다를 자꾸 막히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원래 괴롭고 어렵고 막 그런 나라에서 뭘 만들어요?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R&D로. 그럼 살기 좋고 그러면 공부 안 해요. 야, 근데 저 시나이 반도하고 나일 삼각조하고 저기 그 해안 지방 저쪽에 제가 가 보니까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완전 이제 광야를 거쳐 사막이거든요. 광야 사막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게 진짜 좁은 구간이에요, 그죠? 회랑처럼. 그러니까 저기가 없으면 예를 들면 오아시스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요르단강하고 해안선의 습기로 사는 데인데 굉장히 척박한 곳이 어떻게 보면은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 대신 요충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가릿의 바알 신화를 보게 되면 자기네 최고 신이 바알인데 바알이 1등급 신이 아니에요. 바알 위에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그 엘이라는 신이 엘. 맞아요. 아셰라가 부인이고 그러니까 바알이 신전을 짓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엘의 허락을 구해요. 신화에 보게 되면 엘이 허락을 해줘야지 신전도 짓고 그래서 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바알이 자기 측근 신들하고 아셰라 엘의 부인을 모셔다가
밥을 거하게 한번 사요. 맛있는 걸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아세라가 그 잔치를 받을 때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건 좋은데 엘한테도 바친 거냐 선물을. 그래서 안 바쳤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엘한테도 좀 바쳐라. 그러고 나서 아세라가 궁전으로 가가지고 엘한테 바알이 좀 집이 없다. 그러니까 신전을 좀 지어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이 신전 건축 허가를 받아내요. 그게 그 당시에 전래 동화예요? 그 아니요. 스토리가? 우가릿의 공식적인 바알 신화에 써 있어요. 아, 신화에.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신화에 우리나라의 신은 최고 신이 아니라 더 위의 신이 있는 거다. 거기 허락을 받아야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독특하네. 이게 그 우가릿의 니크마토한테 일리말쿠라는 서기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신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교재 역할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신화가 거의 다 그런데 세계관이 이스라엘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 야훼가 곧 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 야훼가 최고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위의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자기네 신이 2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할 거라고. 아니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현실이고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주변 나라가 전부 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있지도 않은 나라였고 국가적인 형태로 자기네 조상들 해봤자 창세기의 가난한 조상이나 아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인데 자기네 하느님만은 최고다. 그보다 높은 존재도 없고 다른 존재도 없다라는 그 진짜 독특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건 정말 이상해요. 그거는 정말. 그거에 더 나서 더 유일신이라고. 그건 조금 나중에 이제 이사야나 이렇게. 아니 어쨌든 그렇게 발전되잖아요. 그렇죠, 발전되죠.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처음부터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신이라는 건 그냥 상상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믿기 나름인데 지금 생각은 그렇겠죠. 기왕 믿기 나름이면 우리 신 대빵이라고 믿는 게 서로 좋지. 아니, 그 당시는 무신론이나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없었던 시대라서 전체가 다 신을 믿는 세계였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인륜을 모르고 천륜을 모르는 놈. 이게 신을 모르는 놈. 이렇게 것 같아요. 그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저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강성윤 교수님한테 들었나? 그죠. 그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렇죠. 그냥 인도에서도 맞아요. 쓸데없는 놈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무신론 같은 건 성립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오래 갔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히 그런 사람들. 우리의 신, 저 나라의 신, 저 나라의 신이 다 다른데 그 신들은 또 다른 더 한 차원 높은 신을 그렇죠. 섬기는 신들의 위계가 쫙 있는데 최고의 신을 믿는 나라들은 강대국들, 큰 나라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마르도크 뭐 이런 신들이고. 그래야 나라들끼리의 뭔가 수평 관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좀 2급 정도에 되는 얘네들이 종이라고 부르는 나라, 우가릿 뭐 이스라엘도 사실 거기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신들은 그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신들의 위계가 곧 우리의 위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 야훼 신이 좀 그런 신은 아니고 바알이나 이 정도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닌 것 같다. 야훼 신을 바알로 믿어야 된다. 이런 논쟁도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인가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혹시 그 엘리예요? 아니면 그렇죠. 어근으로는 같죠. 근데 그건 이제 헬레니즘 시대 훨씬 이후니까 이 시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근은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알아야 무신론도 교회 열심히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좀 알아야 아니라고 그러지. 살짝 공부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 막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런 거 아니야? 방언 터지고 포트폴리오지 일종이니까. 어쨌든 제가 바알 신화는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 히타이트는 그래서 어떻게 망했어요? 뭐 망한 얘기가 있나? 그게 이제 신왕국 할 때 신왕국에 이제 나중에 망해요. 시들시들해지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이 스토리들은 무슨 역사책이 저 시리즈로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 유명한 삼국유사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각각의 그냥 각각이 한 거죠. 히타이트 역사는 자료가 그 히타이트 종주 계약 문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분 나온 거 그걸 이제 쫙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 상업 문서나 왕들의 그 석비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그 소스도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엮어가지고 우리가 대체로 정사라고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뭐가 크게 발굴이 되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저때 저 바빌론 쪽도 여전히 강국이 아니면 그때는 좀 많이 쇠퇴했어요. 바빌론은 언제나 강국이에요. 언제나 강국이에요. 그런데 약간 쇠퇴했을 때 카시트 바빌로니아인데
카슈인들이 다스리던 바빌로니아인데 그건 나중에 바빌로니아 가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히타이트 교과서에서 딱 4글자 이상은 거의 배운 게 없죠. 뭐 말 탄다. 요거 철기 문명. 시험 문제 한 5년 걸쳐서 딱 한 문제 정도 딱 나와. 그렇죠. 히타이트는 한 문제 정도 히타이트 나오고. 철기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예, 철기 문화 히타이트.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거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생활사 같은 게 전해지는 게 좀 있어요? 있고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게 하나만 알려줘요. 생활사요. 그 히타이트가 철기가 이제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측이에요.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이제 산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가 이게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 좀 높고 해안 쪽으로 가면 좀 낮아지는데 그 기슭에 위치한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열이 필요한데 그런 풀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동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철기 풀무가 없었을 때 그 높은 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그 산악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높은 열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측인데 고고학자들이 하는 추측인데 맞아요. 근거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전략적 요충이죠. 제가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보스포러스 해협 있잖아요. 보스포러스 거시가 됐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제 정확하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그 이스탄불 시내를 보면 그렇죠. 쭉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이스탄불 그 해안 도심에도 튀르키예 불구하고. 가시면 하투샤를 한번 가보세요. 카투샤? 하투샤. 히타이트의 수도였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르파도 좋아요. 산누르 우르파. 예, 그건 이제 구석기 시대 나오고 막 1만 년 나오는데 괴베클리 테페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시는 곳만 가시는데 우르파, 산누르 우르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거기 그 하투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막 못 가본 데가 많은데 뭐 아취나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그 유적지가 전부 요새화됐거나 그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게 옛날부터 이 동네가 딱 가면 느낌이 좀 오는군요. 딱 와요. 여기 왜 만들었겠다라는 게 딱 지정학적으로 보여요. 지형 같은 거.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세요. 네. 나중에 한번 데려가 주시고. 슬슬 또 군불 떼가지고 전준 박사님하고 고대근동 또 프로 하나 또 만들려고. 저희 진짜 가볼 만하죠. 가보고 싶지. 자, 오늘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한 히타이트 이야기,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이야기 중에 이제 히타이트 쪽은 어땠나 뭐 이런 이야기 함께 좀 들어봤고요.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어디 갑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갑니다. 이집트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집트 가야 이제 또 출애굽을 할 테니까. 자, 일단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집트 기다리면서 한 주 또 열심히 공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준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